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봅니다. 자,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종가 기준에서는요, 여기 거의 뭐 보합권에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0.83% 정도 떨어져서 끝났는데 뭐 시가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떨어진 이유는 시장 영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이고,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건 대형주가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서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도 뭐 보합권에서 끝났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1.5%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그리고 SK이노베이션 3% 빠졌고, 현대차, 기아차 뭐 3%대, 4%대 이렇게 다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연속적으로 나오기 위한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려면 지금 환율이 뭐 엄청나게 낮은 위치에 있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미국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서 유지시킬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되는데, 조금 뭐 고용지표나 그런 부분 보면 그러기는 살짝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됐고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 뭐 지금도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쵸? 추세는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높인다? 이 자체는 연준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물가 자체가 연준에서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높이지 못한 이유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 관련돼서 시장하고 연동시켜서 봤을 때 시장 관련된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강세 종목군만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현대글로비스가 강세를 보이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 주주 환원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쵸? 여기 보시면 현대글로비스 주주 환원 정책의 52주 신고가, 그게 어저께입니다. 뭐 거의 최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 있죠. 이게 주주 환원책을 앞으로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구간 중에 있지만 주주 환원책을 한다는 내용으로도 강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대글로비스에서 주주 환원책, 현대차 그룹 내에서 주주 환원책을 많이 펼칠 거니까 우리가 현대글로비스를 매매를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배당 많이 받고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저가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렇게 강세 종목군들, 그쵸? 앞단에서 현대글로비스를 끌고 가는 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앞에서 끌고 가는 종목이 있을 때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앞에서 끌고 가는 종목군들은 99%가 대형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99%가 대형주인데 이 대형주군들을 우리가 매매했을 때 변동성이 좀 작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고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종목군을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는 가격을 보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자, 그럼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다는 점을 볼 수 있죠. 이거는 3천당 제약인데 3천당 제약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죠. 물론 지금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뭘 만들었죠? 매수, 매도, 그쵸? 싸게 사지 않았죠.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언제 샀느냐?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매수를 이어갔고요.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소통방에서는 오늘 현대글로비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같이 매매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들인데, 자, 이 내용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었던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 최근에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철저하게 공략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즉 3거래일 동안 75%씩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매매하는 구간에서 손절하는 부분 있어요. 근데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강세 구간에 해야 된다는 점, 물리더라도 강세 종목군에 물려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물리지 않고 내가 매매를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고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을 추적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주주환원 책 할 거야. 근데 주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뜬 다음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공략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어떤 종목을 하는지 보면 모두 다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합니다.
즉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렇죠? 저가를 매수하고 예상하고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고가에 하더라도 물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이 구간에서도 내가 철저하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되고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양이나 뭐 태성, 지금 우양 보고 있으니까 우양을 보더라도 5월 31일 날 정확하게 진행이 된 내용이 있고, 여기서 뭐 펌텍코리아가 나오는데 펌텍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VT와 같은 화장품 종목들도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제가 고가에 매도하지 못했죠. 제가 팔고 나니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매한 내용이 있다는 점, 즉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내가 단기간 보유가 가능하고, 단기간 보유하더라도 뭐 8%도 수익 나고 16%도 수익 나고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드니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않으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고가 돌파 종목과 함께 현대글로비스의 실시간 타점을, 왜 현대글로비스도 고가 돌파 종목이니까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이론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왜 안 살까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왜 매수를 하지 않을까요? 나만의 매매 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보다 내가 여기서 샀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죠? 나는 더 높은 가격대에서 산다. 내가 내 기준치보다 낮은 가격대까지 가면 더 빠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25% 수익, 14% 수익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매수매도 그쵸? 올라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쵸? 이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봐야 되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 가야 되는지는 여기 현대글로비스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되고, 안 되면 손절한다. 하지만 내가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글로비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차트 볼게요. 보면 올라가는 종목군에서 무조건적인 수익이 터진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기준치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제가 다 이야기 드리면서 가장 쉽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